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이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혈관 질환인데,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또 두려움도 높아지는 질환이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자, 아직까지는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바로 암이죠. 암. 그런데 이제 암은 5년 이내 생존율이 70%가 이미 넘어간 지가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에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높은 암도 있지만 오늘은 암보다는 치료비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몇 배가 더 드는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혈관이 뭘까요? 혈관. 혈관은 우리 몸속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뇌로 들어가는 길이 잘못되면 뇌질환이 되는 거고 또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잘못되면 심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습관 문제로 혈관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대 질환 에 대해서 4개만큼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질환이 바로 이 뇌나 심장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잔인한 병이 어떤 거다? 이 뇌다. 뇌로 관련된 질환은 너무나 두렵고 잔인합니다. 본인 개개인한테는 어떤 질환이 와도 작은 질환이 없어요. 다 두렵고 큰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두렵고 잔인한 거는 바로 뇌 쪽 질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병이다. 바로 여기에는 뭐 치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뇌 쪽 질환이 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가족의 고통조차도 모릅니다. 본인 자신도 잘 모르는 질환이 치매예요. 그러나 이 뇌 쪽 질환, 혈관 질환인 뇌 쪽 질환은 의식은 정확히 살아있죠.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언어에 장애가 오고 행동에 장애가 오고 밖에 생활보다는 안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안에서도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게 바로 뇌 쪽 질환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고통이 심한 병이 바로 뇌질환이다. 그래서 오늘은 암보다 무서운 바로 뇌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혈관 질환. 우리 혈관 질환에는 위험 인자가 있죠. 위험 인자. 자, 과도한 음주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추운 곳에 아니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더운 곳에 노출될 때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나 지나친 심한 운동, 과로, 탈수 이런 부분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혈관 질환에는 이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혈압. 그죠? 혈압도 있죠. 당뇨도 있죠. 그다음 뭘까요? 흡연도 있죠. 아니면 비만. 아니면 뭐 고지혈증, 아니면 뭐 가족력. 이렇게 혈관 질환에는 위험 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질환에는 위험 인자도 많지만 우리가 예방하고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혈관 질환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조절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조절할 수 없는 거는 내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내 뇌가 아니면 내 심장이 아니면 이런 혈관이 노화가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거 외에 내가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있어서 식생활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흡연을 하면 흡연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런 운동이라든가 모든 거를 개선을 해서 내 혈관 질환에 대한 거를 조절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혈관 질환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암은 우리가 아무리 식생활을 개선하고 해도 암은 우연히 찾아와요. 막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암이 발병률이 1위지만 암보다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비용이 몇 배가 더 드는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시급한 게 현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혈관 질환은 예방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만약 혈관 질환이 내게 찾아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를 최소화해야 된다. 내 몸에 남는 후유 장애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러면 이 혈관 질환은 언제 오냐? 너무너무 더울 때 수분이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추워서 혈압이 상승했거나 했을 때 이 혈관 질환은요. 모든 게
골든타임이 결정을 합니다. 골든타임. 시간이 곧 생명이다. 골든타임.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혈관질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구급차를 이용을 해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고 구급차를 이용을 해야 되고 또 너무나 당황하면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되고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너무 놀래서 갑자기 물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뭐 손을 딴다든가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막 우황청심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먹인다든가 이래버리면 병원에 도착해서도 의사가 손을 쓰는 게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손을 쓰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불러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내게 남는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혈관 질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뇌졸중 굉장히 무섭잖아요. 뇌졸중. 자, 뇌졸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반신마비, 뭐 언어장애, 행동장애 이런 거예요. 자, 뇌졸중은 우리가 집에서 흔히 경험해 볼 수가 있어. 손을 양쪽에 폈을 때 한쪽 손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뚝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거울을 보고 웃는데 한쪽이 잘 안 웃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자꾸 샌다든가 말할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어물어물 한다든가 이런 게 바로 혈관질환, 뇌쪽 질환에 대한 다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든타임, 내 몸의 전조 증상, 신호가 나왔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 초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하지 않고도 혈전용이나 이런 치료를 해서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초기에 잡는 것이 혈관 질환은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 굉장히 많이 보는 건데요. 2016년도 심사평가원의 통계입니다. 통계. 자, 우리 머리에 뇌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터졌다. 살짝 터졌다 하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뇌에 혈관이 터졌다 해서 뇌출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뇌혈관이 있는데 혈관에 이제 찌꺼기가 서서히 막히거나 쌓이거나 아니면 다른 혈관 쪽에 있는 혈관에 있는 찌꺼기가 굴러 들어와서 뇌 쪽에 혈관이 들어와서 찌꺼기에 들어와서 막혔거나 이런 거를 바로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뇌 쪽 질환에는 터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지만 터지거나 막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터지기 일보 직전에 뭐 벽이 얇아져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어가지고 부풀어 올라 있다든가 아니면 혈관이 지나가다 좀 꼬여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터지거나 막히지 않아도 나오는 어떤 후유장애 진단이 바로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에는 뇌출혈과 뇌경색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송에서 뇌 쪽 질환 준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뇌출혈 담보도 좋고 뇌졸중 좋지만 가장 범위가 넓은 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보고 있죠. 자,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중요한 이대 질환 중에서 심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심장은 관상동맥 질환이죠. 관상동맥. 관상동맥은 뭐냐? 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 아주 100%딱 막혀서 심장이 굳어버리는 걸 바로 우리는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변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돼서 쓰러지는 게 바로 급성심근경색이고 우리가 예전에 말할 때는 뭐 돌연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심장 관련해서는 심폐소생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바로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질환하고 심장은 많이 다릅니다. 뇌질환은 만약에 그런 증상이 오거나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장애가 내 몸에 굉장히 오래 남고 또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밖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병원에서 1년 반, 2년까지도 재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몸에 이제 기능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장 쪽은 또 뇌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뭐 아니면 돕니다. 이렇게 심정지가 와서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이 오든 아니면 혈관이라는 게 갑자기 확 막히지 않거든요. 서서히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좁아지는 게 훨씬 더 발병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서서히 좁아지는 것도 우리 몸에 분명히 신호가 왔을 텐데 그거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막히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내 몸에 신호를 보냈을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심전도라든가 어떤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바로
발견되는 게 협심증. 그래서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협심증이 가장 발병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심장에는 우리가 이렇게 통계상을 봐도 100% 심장 질환 중에서도 협심증이 67%나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 정도는 10명 중에 1명꼴, 그리고 나머지가 다 허혈성 심장질환에 들어갑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협심증도 있지만 100% 막히지 않은 급성 심근경색을 제한 모든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장도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나쁘지 않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하는 게 가장 보장의 범위가 폭넓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협심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술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암 다음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협심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만큼 우리 혈관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식생활이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 혈관에 망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배를 째고 여기를 열고 하지 않아요. 시술입니다. 시술이어서 복강경으로 망을 삽입을 해서 혈관에다 망의 풍선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졌던 게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시술도 굉장히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질환은 굉장히 뭐 아니면 도, 굉장히 사망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 복귀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이 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장도 우리가 조심해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50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이대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두려움도 높아지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질환이죠. 암 다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50세 남성분과 여성분들 보험료가 그러면 진단비 구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봤을 때, 자, 뇌출혈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혈압약을 안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뇌에는 작은 혈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그만 스트레스나 조그만 운동에도 쉽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출혈과 뇌경색을 다 담고 있는 뇌졸중 진단비도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보다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그래서 이 뇌 쪽 관련으로 해서 3,000만 원 플랜입니다. 3,000만 원 플랜이고, 그리고 요런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 1회 재발했다고 또 주고 안 하거든요. 이건 최초 1회 아니고 이런 혈관 질환이 오게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100%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혈관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도 1,000만 원 넣습니다. 그러면 혈관 수술비까지 하면 4,000만 원 플랜이 되는 거고, 자, 진단비는 최초 1회 아니지만 혈관 수술비는 어떻게 된다? 반복적으로 재발하게 되면 또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담보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특약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범위가 넓다. 자, 심장도 마찬가지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2,000만 원 넣고, 또 허혈성 심장 진단비 1,000만 원 넣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발해도 주는 심장 수술비 1,000만 원 넣었어요. 이것도 해서 4,000만 원 플랜이죠. 이렇게 했을 때 50세 남성과 또 여성분들 5만 원, 남성분은 5만 원대, 여성분은 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대 질환은 발병률이 암이 분명히 높긴 하지만 암은 치유할 수 있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마무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렇지만 이 뇌 쪽 질환만큼은 암보다도 몇 배가 더 치료비나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사회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의 이제 자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 뇌질환만큼은 굉장히 보장의 범위를 크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자, 요즘은 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대한 이 관심도나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술비 보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제 50대 중반, 60 되신 분들이 실손보험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태까지 내가 부어온 것도 너무 아깝고, 그렇지만 소득이 줄었는데 이 오른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손보험 대체로 수술비 보험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약에 진단비 구성이 너무 어렵다, 내가 기존에 어느 정도 부분
보장 준비도 되어 있지만 추가로 하긴 너무 할 때는 실손보험 대체로 수술비 보험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지속적인 치료비가 될 수가 있죠. 수술은 재발에도 또 줄 수 있고 작은 생활부터 큰 질병까지가 다 보장이 됩니다. 물론 금액 부분 차이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이런 이대 질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수술도 들어가지만 자잘한 그런 수술비 담보도 보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 못지않게 이런 수술비 보험도 한번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0세 정도 되신 분들로 했을 때는 이거는 아주 저렴하게 산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도 많은데 여기다 이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막 3천만 원 이상 나오게 분명히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손보험 대체로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크게 안 가져가도 기존에 갖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 중복 보상, 반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실속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뇌나 심장 쪽에 이게 관열 수술한 게 아니에요. 비관열 수술했을 때, 비관열로 카테터나 내시경 시술했을 때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관열 수술하게 되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비관열 수술로 산출했을 때 수술비 보장이에요. 그래서 뇌나 심장 쪽에 했어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가 나와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으면 중복으로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 내가 실손보험이 없다 그러면 이 수술비 받아서 병원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진단비나 뭐 실손보험이 잘 돼 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어떤 지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대 질환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나오고 이런 작은 생활 질환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 시술 안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지금 굉장히 50 안 되신 분들도 백내장 시술 굉장히 잘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런 백내장 시술도 한쪽 눈 할 때 100만 원. 양쪽 눈 다 하게 되면 200만 원.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실손보험은 입원해야 뭐 90% 100% 주고 통원 치료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런 수술 특약은 입통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술했다라는 수술 확인서만 있으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상 나가는 것도 간단하고 절차가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질환 아니면 이제 허리 이 허리 쪽 수술하게 됐다. 그러게 되면 수술도 240만 원. 뭐 내가 건강검진하다가 대장이나 위에 용종이 있어서 용종 절제를 했다. 그러면 용종 절제할 때마다 50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생활 질환부터 이렇게 큰 질환까지의 수술비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담보는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구성에서 빠져서는 안 될 그런 보험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